요 지나간 앞에 시간에 설명한 거 다시 돌려놓은 게 아까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방장님이 또 예리한 관찰력으로 아주 그 불교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끝난 날 연도만 보자고요. 다 BC니까 많은 숫자가 옛날이고 작은 숫자가 점점 뒤로 오는 거예요. 544년에. 그리고 제가 아까 아쇼카 그 다음에 알렉산더 순이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알렉산더가 323년이고 아쇼카가 232년이니까 아쇼카가 한 90년쯤 뒤에요. 그죠? 거의 1세기 뒤에니까 순서상으로 부처님이 왔다 가시고 알렉산더가 인도를 치고 올 때는 아직 아쇼카가 안 나온 거야. 아직. 아까는 왔다가 갔다 그랬는데 거꾸로 아직 아쇼카 시대가 안 왔죠. 인도에서는. 둘이 붙었으면 볼만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아주 예리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 요거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그 이론적인 거, 배경적인 거는 그걸로 가늠을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알렉산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요새 그 누가 우리 회원 중에서 즐겨보는 게 벌거벗은 세계사. 재밌게 저는 벗는 게 싫어서 안 보는데 그 벌거벗은 세계사는 쉽게 설명을 해요. 쉽게.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셔요. 요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간다라 미술에서 그냥 더 정확히 말하면 간다라 조각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뭐 페인팅이 없으니까 그 조각에서 유래된 불교 불상인데 그 첫이 요거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름은 비마린 사리암인데 캐스켓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어요. 비마라는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동부 마을인데 이름인데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곳이에요. 알렉산더 철수하면서 빠졌지만 그리스 계열 사람들이 계속 그 군주 역할을 했다 그랬죠. 통치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와서 자연스럽게 섞였다 그랬죠. 거기서 인도 문화, 동양 문화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왔다 갔지만 그리스인들은 계속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스 문명이 거기 머물러 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리암으로 보는데 부처의 모습이 여기 최초의 아마 간다라 미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불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유명한 겁니다. 이거. 간다라 미술 얘기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로 아까 그 카니시카 왕 얘기했잖아요. 카니시카 왕의 동전이 발견이 됐는데 금화가 발견이 됐는데 요게 1879년에 아힌포시 간다라 지역에 있는 지방 이름도 거기 스투파에서 탑에서 발견된 금화인데 앞면에는 자기를 새겼어요. 카니시카 왕 자기를. 뒷면에를 부처님을 새긴 거야. 뒷면에 동전 뒷면에. 그러니까 간다라 미술에서 불상이 나오는 흔적을 지금 이제 실물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처를 새겼는데 손을 들고 있는 시무웨인, 두려워하지 말아거든요. 이렇게 하는 시무웨인. 그리고 여기가 비오 세모세모오가 여기에 그리스어인데 비오 디비오 붓다. 이거 부처라고 써놓은 거예요. 부처 아니라 그럴까봐. 응? 붓다 써있어.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여기에서 보이는데 6개 머리 위에 이렇게 상투처럼 크게 하나 더 올라가 있는 6개. 원래 6개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정수리 위에가 솟아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게 6개야. 이를테면. 근데 그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광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 신광. 그래서 두광과 신광이 다 그려져 있고 그리스 문자로 붓다 써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왕들이 이 동전을 만들 때 앞면에는 자기 모습을, 뒷면에는 신들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붓다뿐이 아니고 뭐 힌두신을 새긴 사람도 있고 조로아스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의 신 이런 거 새기고 그런 동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간다라 불상이니까 이렇게 불상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게 있다. 요 앞에는 불을 숭배하는 이 불길이 막 요게 조로아스타교의 상징이거든요. 불교 이전의 그 교죠. 그래서 그때 저 예술전당에서 했던 그 전시회 가서 봤을 때 여기 동전들이 네 가지가 뒷면이 뭐냐면 각각 1번은 조로아스타교, 앞면은 자기를 새기고 뒷면에는 여러 신들을 새기는데 그 신들을 네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로아스타교, 2번은 힌두교, 3번은 불교, 지금 그거죠. 붓다 이렇게 쓰고, 4번은 고대 그리스 종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왕들이 만든 동전 뒷면에는 다양한 종교 신들을 새겼는데 불상이 그 중에 딱 새겨져 있다. 이게 그 얘기한 카니시카 왕, 제2의 아쇼카 왕이라고 했다는 그 왕의 사리함인데 지금 페사와라 박물관에 있는데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굴했을 때 세 개의 작은 뼈가 있었고 청동 동전이 있었다. 여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란, 그럼 아까 간다라 지방은 이제 계속 설명을 했죠. 간다라 미술은 대부분 결국 조각이다. 조각. 불상도 조각으로 된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거다 라는 고정관, 이거를 지금 못 깨는 거예요. 제가 뒤에 반론도 얘기할 건데 아무튼 대세는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그쪽에서 흘러온 문화 사조가 그쪽에서 불교 동양 사상과 만나서 만들어낸 미술 조각을 그냥 쉽게 간다라 미술이라고 한다. 그 뿌리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다. 그래서 세계화를 이 양반이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양반들 평생을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세계화, 헬레니즘을 거기서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 학자들은 이걸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리스 문화가 와서 생긴 동양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양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리엔트 문화와 좋게 말하면 융합이다고 얘기를 하고 더 반론을 세운 사람은 별개의 문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간다라 미술에서 불상은 그럼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좀 아까 보여드린 비마란 사리함 보여드렸죠. 거기에 불상이 나왔고 그걸 최초의 불상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알렉산더가 왔다 가고 아쇼카가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그랬잖아요. 불탑을 세계에 그럼 그때는 왜 불상이 없었느냐. 그러고 나서 다시 제2의 아쇼카라고 불리는 쿠샨 왕조 카니시카 왕 때에야 비로소 불상이 생겼느냐. 그거를 대략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쇼카 왕은 인도 내륙 중심지의 인도 본토 왕조이기 때문에 전통 보수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쪽에서의 기본은 신을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교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을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쿠샨 왕조는 이미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 로마는 뭐예요? 신을 인격화하잖아요. 사람 모습하고 똑같이 하고 신이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신이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문화가 들어와서 그 신이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쿠샨 왕조 때는 그걸 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손은 그리스에서 온 장인들 또는 그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조각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게 간다라 미술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쿠샨 왕조는 왕국을 세웠을 때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서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고 전통이 다른데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거기에는 또 종교도 다양해. 조로아스터교, 그리스 신, 토착 힌두교, 불교 등. 그리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혼합이 되면서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중국의 사상까지 플러스 중국은 천자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상.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하고 묶이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불상을 만들 때 각 이런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냥 표현되는 거죠. 반대로 아쇼카는 내륙에 있다 보니까 대대로 보수적이고 베다 종교 그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베다 종교라는 인도의 그 오리지널 종교의 저기에서는 신을 형상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아. 그리고 고대 불교에도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몸이 아픈 어떤 스님이 뻘떡 일어나서 막 절을 하려고 해.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이 내가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에다가 무슨 절을 하느냐. 법을 봐라, 법을. 나를 보지 말고. 그렇게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모양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 다닐 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냐면은 대웅전 법당보살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사진 못 찍게 하고. 어떻게 부처님을 사진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누가 부처님이냐고. 저게 부처님 모양을 만든 목각이지 저게 무슨 부처님이냐고. 물론 신성모독에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저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오바다.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뭐 거의 그런 경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전에 설명한 대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500년 동안은 불상이 없는 무불상 시대였다. 인도 그 핵심 불교 지역이 무불상, 불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경하는 대상물은 뭐냐? 보리수, 부처님 발자국, 스투파, 법륜, 대자를 빈 대자. 우리도 뭐 정조 임금 능행도 그린 거 보면은 임금은 안 그리거든요. 빈 가마, 빈 말. 이게 저 조각인데 터번 머리 쓰는 터번 쓴 불상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삼보 불법성 삼보죠. 불탁 이런 거를 공경했지 불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보리수 나무를 경배하는 조각이에요. 조각에 부처님을 새긴 게 아니라니까요. 보리수. 그거는 법륜, 정법하는 거죠. 정법.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걸 경배하는. 부처님 발바닥에 수레바퀴. 족적이죠. 족적. 인도 성지 중에 부처님 깨달은 성지에 가면 부처님이 앉아있던 대자가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없어요. 족석 하나 있어요. 족석. 발을 새긴 족석. 이렇게. 삼지창 여기 삼보예요. 삼보. 삼지창이 불법석. 불교에서 삼은 그냥 불법석입니다. 이런 거를 경배했다. 불상이 없었다. 이제 우선 전제로 해놓고 근데 아까 제가 그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문화가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점령을 했고 거기에 따라 들어온 그리스 문화가 그 동양 문화하고 융합을 해서 그때 만들어진 불교 조각상이 시작이다라는 것이 대세거든요. 지금 간다라 미술의 반론입니다. 반론 또는 이설. 불상의 기원이 간다라 불상이라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서양 학자들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우월주의 사상. 여기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학자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다. 반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다라뿐이 아니라 그 밑에 내륙에 들어와 있는 아까 마투라 보여줬죠. 마투라 밑에 동시에 그러니까 간다라에서 전해준 게 아니고 간다라는 간다라대로 마투라는 마투라대로 불교 미술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헬레니즘이 밀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게 마투라까지.
근데 오히려 간다라는 짧게 유행하고 끝났다. 역사를 보면 마투라가 더 오래가고 더 많이 이어졌다. 그리고 간다라 불상하고 힌두상도 결국은 마투라 불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반론이라는 학자들이. 근데 초기에는 불교나 불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불상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과정에 이거 만들어보고 저거 만들어보고 한 거지 불상을 안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반론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분들한테 맡기고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다. 그 반론을 한 사람이 하나 제시한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육계잖아요. 여기가 솟아오른. 그 다음에 보살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상투를 묶었거든요. 인도식 상투. 그래서 여기에 계주, 장식물 박은 거 있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앙계주, 정상계주를 박았어요. 그건 장식물이야. 우리로 말하면 뭐 호박 꽂듯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육계 솟아오르고 상투, 인도식 상투라고 하는데 반론하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출가할 때 이미 삭발했다. 머리카락이 어딨냐 부처님이. 스님들 머리카락 있냐? 없대는 거. 이걸 머리카락이라는 건 난센스라는 거예요. 불교의 스타트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새 뭐 머리 기르고 다니는 자 무슨 스님 있잖아. 불교의 큰 스님 욕 막 바가지로 먹었죠. 머리 기르면 이미 아닌 거야. 이거는 머리 아니라는 거야. 머리카락 아니다 이거. 이미 삭발 다 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뭐야? 상투는 끈을 있어야 되는데 끈도 없다. 요거는 강력한 그 깨달은 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를 조각적으로 미술적으로 표현한 거지. 저게 무슨 머리카락이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상투식 말고 이렇게 또 벌집같이 동글동글한 거 있죠. 똑같은 얘기야. 그것도 머리카락 아니에요. 반론이니까. 아무튼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다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저 머리는 뭐냐 도대체. 그래서 깨닫는 동안 머리가 자랐나? 그러니까 반론이니까 반론으로 뭐 그냥 입도 못 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역시 저도 퀘스천은 있어요. 자 이제 반론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반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엇길로 가니까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다시 이제 간다라 미술로 돌아가서 주류 주장으로 돌아가서 자 불상은 그러면 이제 언제 구체적으로 생겼느냐. 대략 기원후 1세기경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이 두 도시는 사실 마투라는 비록 인도 내륙에 있긴 하지만 불교의 핵심 적과는 뭐죠? 불교는 거기 탄생지부터 시작해서 초전지 그 깨달은 곳 돌아간 곳 그 지역이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부처를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사람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니까 딜레마가 돼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다라와 마투라라는 게 먼저 간다라는 파키스탄의 이제 그 분지 지역인데 거기에 스와트라든지 탁실라라든지 지금도 그 도시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이 거기에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고 했다. 헬레니즘 아무튼 그리고 아쇼카 때도 이쪽으로 불교가 왔다. 그러면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양의 고전적인 조각을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라 미술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마투라는 그 조금 내려와 있는 마투라 일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소카 때 다 불교가 전래가 됐는데 그 쿠산 왕조 때는 쿠산 왕조가 여기까지도 들어왔대요. 근데 여기는 얼굴과 신체 묘사를 추상적이고 단순함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 공기를 불어넣은 듯 팽창된
생기 넘치는 모습.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실물을 보고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제작을 한 것이고, 마투라는 인도 자생설, 그거에 관계없이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전에도 뭐 힌두 신도 새겼고 뭐 자생 여러 가지 새기는 그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커온 거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무불 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경배 대상은 사리라 그랬잖아요. 사리 때문에 탑인데, 사리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몸하고 똑같잖아요. 사리는. 그러니까 이 사리가 신성하니 뭐 받들어야 되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불상은 갑자기 내가 이걸 부처님이라고 뚝딱뚝딱 만들었어.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걸 신성한 존재로 각인시킬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32상 80조모라는 나름대로 기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만들면 안 돼. 부처님은 뭐가 어떻다, 손바닥 발바닥에 바퀴 자국이 있다 그러면 불상 만들 때 손바닥 발바닥에 바퀴 자국을 새겨야 맞는 거야. 안 새기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상을, 조각을 만들기 전에 이야기 텔링, 스토리텔링을, 부처님이 나왔습니다, 뭐 출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는 스토리를 부조 형식으로, 벽면에 새기는 부조 형식으로 먼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부조에서 띄어낸 게 조각, 환조가 되는 거죠. 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요게 간다라 불상이고 요게 마투라 불상이고, 바람을 불어넣는 듯이 팽팽하고 활기 넘쳐 보이나요? 요거 간다라 부처님, 서양 그리스적인 느낌이 있다고 같고, 요거는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조각술인데 바람을 불어넣는 듯이 팽팽하고 활발한 느낌이다. 불상의 대표입니다. 간다라불, 마투라불.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 다시 말하면 간다라의 조각, 그것도 불상을 구체적으로, 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을 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페르시아에 가보니까 자기한테 패장이긴 했지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다리우스 3세가 생각보다 높은 문화,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있던 다양한 문화를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걸 보고 놀랬다. 그래서 동방으로 계속 가면서 타국을 정복할 때 알렉산더도 다 수용을 하고 갔다. 그 세계화의 시초다. 그게 헬레니즘이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자기의 뿌리니까, 그리스에서는 신을 계속 조각을 했잖아요. 제우스부터 해서 막 다양한 신들 다 조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조각을, 신을 조각한다는 그 관념이 넘어온 거예요. 그 테크닉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의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간다란 문화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중국, 한국, 일본까지 다 영향을 미쳤고, 간다라 고승이 다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다. 한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간다라 미술 전시회 할 때 프랑카드 걸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 조각이에요. 이게 간다라 미술에서 새긴 불상이에요. 포지션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이걸 그냥 갖다 새긴 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손 잡은 것도 거의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오래됐는데, 한 20년이 넘은, 올해가 6.25 전쟁 70, 휴전 70년이니까 올해가 휴전 70년. 그리고 3년 전에가 6.25 전쟁 70년, 그죠? 맞나? 1950년이니까. 제가 6.25 전쟁 50주년 제가 주관을 했어요. 조형물.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 6.25 전쟁 50주년을 해서 만든 조형물이 80억을 들였는데, 그 당시에
국내 최대 예산이 80억. 80억짜리 조형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미술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뭐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비전문인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 조각이나 이런 게 언제부터 흔해졌냐면 86, 88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면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박관님 맞죠? 빌딩 하나 지면 건축비 몇 프로 앞에 조각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수준 있는 조각을 해는 게 아니야. 면피만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번개불 하나 딱 해놓고 뭐 창조 1 뭐 막 그냥 그 뜬금없는 거 뭐 엄청 막 난립하고, 조각가들이 그때 떼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제가 80억짜리를 제가 담당관으로 했거든요. 그 전에 그 직전에 제일 큰 예산이 뭐냐면 400억짜리가 있었어요. 그 아주 꾀주머니로 유명한 이어령 박사가 새천년 위원장 할 때 밀레니엄, 서기 2000년에 뉴 밀레니엄 하면서 새천년 위원장 해가지고 새천년 사업으로 400억 예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12개의 문을 만들겠다. 언제? 10년에 하나씩 100년 동안. 문을 10년 하나씩 만들면 100년이면은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됩니다. 11개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11개인데 왜 12개냐? 하나는 통일되는 해에 만들겠다. 그래서 12개의 문을 만들겠다. 밀레니엄 게이트야, 그 사업이. 그래가지고 첫 사업이 난지도에 그 게이트를 세우는데 원형으로 400억. 그게 큰 상을 받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주는 밑빠진 독상. 세금을 낭비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취소됐어. 취소되고 제가 맡은 게 제일 큰 사업이 된 거예요. 최근에 근데 그 지금 서울시장 누구죠? 오세훈이가 다시 그거 판박이로 지금 다시 게이트 만드는 게 있어요. 약간 바꿔가 서울링 그거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밀레니엄 게이트 한 작가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 이거는 표절이다. 또는 최소한 표절이 아니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이렇게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한 게 제일 컸거든요. 300억, 80억. 그런데 그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각가들이 생각보다 실력자들이 별로 없었다. 진짜. 조각의 실력자들, 우리가 그 유럽 여행 해보면은 가서 그 많은 작가들 작품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 해부학을 다 한대잖아요. 뼈, 골격, 어떻게 된 근육. 말 조각 잘하면은 조각 진짜 실력 인정받는데요. 말 이게 어렵다는데, 더군다나 말을 네 발로 서 있는 것보다 두 발 딛고 두 발 앞으로 일어선 말은 더 힘들다. 그러면서 그 근육과 이걸 그대로 표현하기가. 근데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우리가 그거 제가 작업할 때 좀 관심 갖고 노력한 게, 물을 범하지 않으려고. 조각이 전부 서양이냐, 코 뾰족하고, 우리 다 눈이 찢어진 눈이잖아. 한국 사람은 눈 작고 코 낮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막 못생긴 얼굴이 많잖아요. 근데 조각을 전부 미남 미녀로 만든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보면 모아놓는 게 한국 사람이 아니야. 동양 사람이 아니고 전부 막 뾰족하고. 이거 간다란 미술도 초창기엔 전부 그리스계 미술로 많이 깎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옷만 불상 옷을 입거나 보살 옷을 입는 거예요. 부처님 상을 새겼는데 옆에는 인왕상이 있었는데 누구냐? 헤라클레스를 갖다 새깁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그냥 바로 나오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인왕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헤라클레스를 그대로. 이게 대형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에서 나온 사리는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신성품이에요. 그냥 경배 대상이야. 근데 400~500년이 지나서 불상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신성한지가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불상은 우선 외형을 최대한 부처님 상으로 만들거나 부처님 상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2상 80종호 요 기준이 있어요. 요거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우선 알아놓고, 그 다음에 사리의 신성함을 요 불상에다가 활용하는 게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상에다가 사리를 넣어. 불상에다가. 그러면 그 불상이 신성시 되는 거야. 만약에 사리가 없으면 사리에 버금가는 보석을 넣는 거야. 불상에다가. 그리고 부처, 그러니까 열애상이죠. 열애상. 열애상이 조심스러우니까 보살상을 먼저 만드는 거야. 보살상은 시비가 덜 걸려. 관음보살, 이거 관음보살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좀 덜 걸리는 거야. 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보살을 먼저 만들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 요게 영국 박물관에 있는 간다라 미술 쪽 조각인데 6개, 그러니까 요 머리 위에 붕굿이 올라온 6개의 위에서 찍은 거예요. 홈이 있어요. 왜 홈이 있느냐? 사리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맞아라고 의아를 할 수 있을 때 여기다 사리를 딱 넣으면은 그냥 바로 신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홈이 있는 부처 이런 불상이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입니다. 완전 서양인 마스크잖아요. 요거는 소라 모양, 그 청계천 입구에 있는 그 제가 헐어야 된다고 맨날 주장하는 빨간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엄청 비싸게 줬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초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머리 이 육개 상투 자체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 돌린 게 아니라. 이거는 마트라 불상인데 뉴델리 박물관에 있는 거.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출가할 때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감았다는 거. 그랬는데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이 발바닥에 바퀴 모양을 새긴 거예요. 그게 30 이상에 나와. 부처님 발바닥에 바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꽃을 든 보살. 여기구나. 여기 왼쪽이니까. 부처님 왼쪽입니다. 보는 왼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금강저를 든 금강저. 그 다음에 요 대좌 양 끝에는 사자상을 새긴. 요게 이제 마트라 불상입니다. 자, 32길상, 32상은 뭐냐면 저걸 또 더 디테일하게 한 게 80이에요. 부처님 상의 기준입니다. 임의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과거 우리 조상들 세종대왕 어진이 없잖아요. 세종대왕 어진이 없거든. 근데 세종대왕 10,000원짜리에 넣었죠. 그리고 동상 세우잖아요. 광화문 이런 데. 얼굴을 어떻게 하느냐? 표준 영정을 만들거든요. 표준 영정. 그래서 나라에서 정하면 앞으로 세종대왕을 그림을 할 때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기준을 준 거야. 뭐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정수리에 6개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만들 때 여기 툭 안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 같은 머리 만들면 안 돼. 소라 같은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돌아오르고 그 빛이 검푸르다. 이렇게 빠글빠글빠글 해. 근데 아까 거기는 척지 여기다 크게 돌린 거지. 초창기에는. 하여튼 등등 쭉 뭐 많아요. 이렇게. 피부가 부드러우며 곱고 매끄럽고 자마 금빛으로 그냥 금빛도 아니야. 자마 금빛. 그래서 부처님은 금칠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귀에서 금을 칠하는 게 아니고 금빛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금을 칠하는 거야. 아예. 그리고 금을 칠한 부처님이 있으니까 금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불전을.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성인이니까 뭐 얘기하면은 부처님 자지는 말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 보이게 해야 된다. 부처님을 새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중량감을 챙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데 그렇게 표를 하면 안 되잖아.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손바닥, 발바닥 가운데 바퀴 모양이 있는데 바퀴 태도 잘 갖춰져 있고 1000개의 바퀴 살이 있고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손 발바닥에는 바퀴를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무튼 32개.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게 80상호라 그래서 더 있어요. 80은 좀 많아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마투라 박물관의 통전인데, 요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투라상의 특징, 바람을 부르는 것 같이 빵빵하고 활동적이다. 얘에서는 좀 벗어났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동글동글한 나발, 계속 하나하나. 이 머리가 없는 거는 민머리는 소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6개, 동글동글한 건 나발, 아예 그냥 싹 밀은 거는 소발. 눈썹을 그렸고 여기 백호가 있다. 백호. 오른손은 시무웨인인데 여기에 수레바퀴가 그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더 놀라운 거는 저 쓰진 않았는데 손가락 사이에 갈퀴가 있어요. 부처님 손가락 사이에는 갈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리인가? 갈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실지 불상하면 여기 갈퀴를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은 옷자락을 잡고 있고 허리 아래는 좀 파손이 돼서 좀 불분명하다. 지금 마투라하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지금만 비교하는 겁니다. 계속 간다라하고. 마투라는 그렇게 되는데 간다라는 여기 이제 설법인인데 왼손을 끝을 대략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설법인을 하고 있는데 좌상으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완전 조각이 아니고 옆에를 보면은 환조가 아니라 부조, 부조인데 고부조. 부조는 아시죠? 그러니까 도들새김, 벽면에다가 도들새김으로 한 거를 부조라 그러는데 부조가 아주 뚜렷한 걸 고부조라 그래요. 아니 위에 톡 잘라놓으면 환조가 되는 거지 그냥 그 정도로. 그거 이제 이 간다라 불상 앞에서 보면 독립된 조각 동상 같은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부조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그 80억짜리 조각할 때 최종 당선자가 서울대학교 출신 5명이 당선작이 나왔는데 조각과 2, 건축과 3이 이제 당선이 돼서 한 1년여 만들어서 세웠어요. 가서 보시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알아낸 게 뭐냐, 조각과 조소 차이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조각과 조소 차이. 조각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얼음 큰 거 하나 사다나 그래가지고 끌 가지고 막 잘라내가지고 독수리 막 만들죠. 우리 이제 연말 모임할 때 보면 얼음 조각 독수리 쫙 있는 큰 얼음 가지고 막 깎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개 막 세우고 발톱 세우고 그래서 하면 조각. 조소는 기둥 하나 세우고 차를 붙여가면서 점점 불어나. 팔 조금 더 길게 막 배 좀 나오게 배에다 좀 예를 들어서 뭐 포대 화상 하려면 여기 막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소. 그 단순한 걸 제가 그거 하면서 알았다니까. 조각과 조소 차이를. 마찬가지로 부조, 환조 이런 얘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크게 다룰 수 없지만 온전하게 이렇게 독립된 동상으로 서 있는 거는 환조. 벽면에다가 도들새김으로 한 거는 부조. 부조인데 거의 이렇게 떨어져 나올 정도, 거의 독립 직전까지 오면 고부조. 저게 그냥 조금만 나오면 그냥 저부조. 저부조란 말도 있나? 뭐 굳이 하자면 아무튼 그것도 간단한 미술인데 물병을 든 미륵보살. 장신구가 벌써 많죠. 그래서 하의는 천을 둘러있는 보치고 상의는 사실은 옷이 아니고 넓고 긴 숄.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는 막 장신구 같은 게 많죠. 완장 같은.
그리고 물병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륵이라는 거야.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는. 제가 가끔 놀라운 경우가 있는데 종교와 과학의 상관관계가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올 미래불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70억 년 뒤에라거든. 저분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와가지고 70억 년 직전까지 구제한다는 거냐 우리를. 구제 안 되면 75년 지구는 종말이 되니까. 걱정돼. 나하고 관계는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에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좀 맞을까?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것도 그 그리스풍 불상인데 이것도 최초 작품으로 보죠. 거의 이 마스크는 외국 사람 그거예요. 저 서양인 간다라 거고 지금 도쿄에 있는 거. 이것도 간다라에서 한 건데 팔은 부러지지만 거의 이거 같죠 이거. 시무웨이. 요거는 간다라 미술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고행상.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할 때 안 먹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키스탄 라흐르 박물관에 있는데 아주 이거 유명한 겁니다. 고행상. 이 등과 배가 붙은 거 봐요.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그다음에 이제 보살상이죠, 보살상. 이 다 그 그리스 신화적인 얼굴이 막 느껴지는. 요게 뭐냐면 이제 거의 지금 마지막인데 그리스에서 그리스 문화가 신의 속 조각을 새기는 문화를 가지고 동양으로 와서 간다라 지방에서 동양 문화, 불교 문화를 만나서 불상을 조각을 시작을 했는데 초기 불상은 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이게 초기 불상 얼굴들이에요. 요거는 줄리앙이지. 미대가 아주 스케치 데상 시험 볼 때 그냥 다름없잖아 거의. 이거는 그냥 이거 불상 모습들이거든요. 머리 보면. 초기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에서 가지고 온 신화의 그 신을 새긴 조각을 거의 그냥 동양화로 시키는데 거의 미처 다 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1교시에는 그 알렉산더의 동방으로 오면서 그 스토리텔링을 좀 길게 했고 2교시에는 간다라뿐이 아니라 마트라 미술도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간다라는 그리스 영향으로 왔다고 보되 마트라는 인도 자체에서 과거부터 그 업그레이드 되어 온 불교 미술이고 오히려 간다라는 짧게 유행하고 끝났고 마트라가 더 커졌다는 반론 그런 것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3장짜리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그 불상 전에 스토리텔링 이야기 부조를 먼저 하지 않았나 지금 설명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 이제 유명한 부조 몇 가지예요. 이거 일본에 있는 건데 시타르타 탄생 오른쪽 옆구리로 마야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친정에 가다가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나온 거를 이건 다 부조죠. 그러니까 부조. 스토리텔링은 다 부조입니다. 판벽에다가 새긴 거죠. 탄생이. 요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첫 설법. 바퀴를 그러니까 전륜, 초전 법륜이죠. 그리고 요게 삼지창 같이 생긴 게 요게 W가 아니고 셋. 불법승 셋을 말하고 요거는 이제 인왕상이고요. 저걸 들고 있죠. 금강정, 금강. 그리고 여기는 5 비구. 초전을 들은 5 비구. 요거는 석가모니 열반에 들은 마지막 열반상.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역시 간다라 미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쪽을 옆에다 대고 사라쌍수 두 그루 살아나무 밑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제작 아난타가 막는 거를 막지 마라 그랬죠.
아니 가섭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제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만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학자들이 그 불상 독립된 조각을 만들기 전에 이런 스토리 구조가 먼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불상의 기원, 간다라 미술, 간다라 조각을 설명을 최대한 나름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역시 뭐 미술사를 전공한 건 아니고 간다라 미술 관련해서 특별 기획전을 좀 받고 관련된 책자를 좀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수업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불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전쟁기념관 정문에 탑 있고 사람들 쫙 있는 게 그거. 예.